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갑자기 쌀리기 때문에 이거. 유로존 얘기인데 네. 어제 이것 때문에 유럽 주식도 많이 올랐고 미국 주식도 많이 네. 올랐어요. 유럽도 뭐 빅스텝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0.5. 네. 근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 네? 이렇게 되면 이제 0.5를 올리면 유로존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예치금리라는 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각 은행들이 20에다 예치하는 거죠. 이게 0.5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0.5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빅스텝을 하면 똔똔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유로존에서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6월 ECB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했거든요. 네. 이게 뭐가 이렇게 근데 이 라가르드 총재의 언급을 뒤엎는 보도가 FT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어제 ECB가 이번 주 통화정책위에서 0.5%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각 물가 상승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ECB는 지금 19개 나라입니까? 17개 나라입니까? 그 나라들의 중앙은행에 네.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냥 올리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이. 네네네. 그러니까 ECB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뭐 엄청 올렸잖아요. 영국은 이제 뭐 저거 이유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ECB가 0.5% 금리 인상을 나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달러 강세의 일방적인 강세 행진이 멈춰질 수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6.70까지 이제 아침 떨어졌어요? 보니까 내려왔더라고. 이게 거의 109 가까이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로화의 강세 전환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다소 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강세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뭐 자네 델란과 우리 추경호 부총리와의 어떤 회담이나 그리고 또 워낙 고점에 대한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연말까지 그 우리 그 금융회사들이 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중반이에요.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한 100원 가까이 네.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원달러 환율도 1,309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유로화 대 달러의 이른바 패리티 1대1 이 상태 그리고 역전되는 상태를 유럽 중앙은행이 방관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다급함에서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ECB의 금리 상승 기조가 한동안 이어진다라고 볼 때 그러면 유로존의 그 취약 국가들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나라들의 그 기업체들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유로존 은행들이 특히 이탈리아의 노출 비중을 급격히 줄여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탈리아도 연정 체제에서 마리오 드라기 ECB 전직 그 ECB 총재잖아요. 네네네.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핵심 정당의 지지를 잃은 다음에 조기 총선 논의가 있고 사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정 불안. 까지도 이제 겹쳐져 있는 상태라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속되고 또 유로존에 우리도 지금 뭐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또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죠. 여행 수요가 워낙 많은 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거고 프랑스 역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프랑스 영내의 기업들의 부채 비율 상향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ECB가 빅스텝을 하긴 하죠. 하긴 할 것 같다는 이제 입장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국의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들이 이걸 감내해낼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거리를 하는 거죠.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회의를 이틀 동안 하거든요. 네. 10년여 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고요. 0.5% 빅스텝이 나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의 실험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6월을 끝으로 22년 동안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올린 적이 없거든요. ECB가.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원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안 가본 길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ECB 입장에서도 22년 만에 빅 스텝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크게 올랐습니다. 네. 유로화의 강세 전환과 또 기업들의 실적이 넷플릭스 등등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요소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3% 이상 오르는 초강세 국면을 시현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 증시는 비교적 뭐 혼조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약세보다는 훨씬 더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주식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의 거는 기대가 훨씬 더 네. 강해지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세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을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의 부실 기업들 곡소리가 날 수도 있겠군요. 조만간. 금리가. 근데 사실 이제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입니다만은 마이너스 금리가 0.5% 포인트로 올리면 제로 금리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취약해지는 기업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게 사실 자금의 어떤 유럽 경제에 아주 어두운 측면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사실 유럽에 괄목할 만한 성장 기업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유럽에 네, 유로존에. ASML? 네덜란드. 그 정도. 그것도 뭐 저 미국에서 야 그건 중국에 주지 마. 그럼 안 줘야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범용 그러니까 이른바 유로존의 소비자들 또 전 세계 소비자들이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유럽산이 있냐. 물론 이제 일부 이제 브랜드들이 있죠. 네. 루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소비재 일부를 제외해놓고 이른바 플랫폼을 형성하는 혁신 기업들은 거의 100% 메드 인 USA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구글 또 애플 또 페이스북 그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베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현재 차별화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달러 강세도 사실 이런 혁신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참 무서운 나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실제로 뭐 메드 인 USA를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미제. 미제에 대한 네. 그죠? 미제 일제. 노란색 그 연필 있잖아요. 아유, 미제죠, 미제. 그죠? 네. 뒤에 지우개 달린 거. 지우개 달린 거.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메드 인 US를 선호하는 저 품목이 있습니까? 자동차 미제 좋아해요? 그닥 뭐 선호되진 않죠. 네. 네. 연비도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옷도 별로 없지만 미제 옷 뭐 미제 브랜드는 좀 있긴 있겠네요. 예를 뭐 갭 같은 게 미제 아니에요? 그건 한세 시럽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브랜드는 어쨌든 미제일 거 아니에요? 캡 브랜드가 뭐 무슨 밸류가 그렇게 완전 저가 브랜드 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비재 쪽에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네. 한국 뭐 이런 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것을 유통하는 네. 소비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건 다 미제라는 거예요. 네. 무서운 거죠. 네, 갭 저가 사고 가십시오. 비싸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사과를 하라고 그래. 아니 갭이 왜 저가입니까? 중고가 아니에요, 중고가? 갭이? 네. 무슨 소리야. 갭이 아메리칸 이글 등등에서 저가 브랜드지. 저가예요? 네. 아 그래요? 고가는 뭐예요, 그건? 중가. 고가? 네. 고가, 중고가는 랄프 로렌 이런 거겠지. 미제. 그게 더 비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 저 갭이랑 비슷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랄프 갭은 혼좀 싼 거예요? 이게 그 가격대가 이제 갭이 있고 네. 뭐 올드 네이비 그 다음에 에버크롬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브룩 브라더스 그 다음에 랄프 로렌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래요? 몰랐어요 진짜. 미제 옷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갭이 난 약간 비싼 건 줄 알았더니 네. 싼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얼른 넘어가죠. 성일하이텍
결국 20조 넘었다면서요. 뭐 지금 공모 시장이 뭐 네. 윈터 이즈 커밍이니 좋은 그 뭐랄까요 아이템을 갖고 있고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대단하네요. 성일 하이텍 증거금만 20조가 훌쩍 넘어서 경쟁률이 무려 1207.1대 1. 그래서 이게 또 특이할 만한 건요. 기관 투자가들에게 미리 이제 얼마나 들어갈래 이제 물어보는 수요 예측이 있잖아요. 수요 예측에 보면 이제 주관사가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네. 하단과 상단. 그 상단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상단을 깨버린 야 이런 케이스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상단이 쓰는 거지. 받으려고 얼마나 마음이 애탔으면 그 상단을 브레이크 해버려서 5만 원에 됐는데 어제 1207.1대 1 이게 개인 청약 그 수요 저거거든요. 근데 28일 날 이제 상장을 하는데 여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하는 데입니까? 펫배터리에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인데 전기차, 휴대폰, 노트북, 에너지 저장 장치, 전동 공구 등의 제품에 포함된 2차 전지로부터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데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만약에 이거 뭐 거의 한 주씩밖에는 못 받는 상황으로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인기라면 우리나라에 성일 하이텍밖에 없나?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테마로 막 오르는 종목 보셨어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죠. 그죠? 근데 실적이 어떠냐? 2020년 659억 원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네. 작년에 123% 증가해서 매출액이 작년에 1,472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네. 이번에 그러면 조달하는 돈으로 뭘 하냐? 공장을 새로 증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만 연결 기준 매출이 515억에다 영업이익이 100억. 네. 엄청난 거죠. 적자였는데 1분기에만 100억 영업이익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렇죠? 올렸구나. 그래서 매출도 뭐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 이익단에서 이제 금융 경제가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단단한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제 간만에 공모 시장에서 청약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아주 열띤 열띤 러브콜을 받은 기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28일 날 상장된다니까 이게 주관사가 KB 대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뭐죠? 저 서버 잘 간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서버 얘기하네요. 그날은 서버 다운됐다는 얘기를 제가 중계를 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제 그 성일 하이텍 때문에 코스모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같이 또 오르기도 그런 했습니다. 네. 그런 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피어 그룹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그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집값이 전세가보다 더 밑에 있는 이게 몇 달 만에 깡통 전세라는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세가율이라는 얘기죠. 집값 대비 전세가 몇 퍼센트냐. 그래서 이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 되면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다. 그럼 이제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깡통 전세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20% 정도 갭은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66.3%이긴 했는데 수도권하고 이 광역시를 제외해놓고 보면 75.4%. 어유. 예. 그래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해보니까 전국의 187개 시군구 중에 19개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하는데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이게 다 포스코가 있는데요. 묘하게 85%를 기록했다 이런 거고 수도권에서도 경기 이천과 여주 이런 데 사실 이제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서 꽤 집값이 꽤 오른다라는 데였거든요. 근데 여주 이천에도 82.4, 84.2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아마 이 출퇴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전세 수요도 그만큼 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예를 들면 10억이면 8억 5천인 거죠 전세가가. 물론 이제 이 지역에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비교적 저가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은 거죠. 예를 들면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아마 어떤 저 민원 때문에 아파트 명을 이제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용 면적 59 제곱미터 이게 뭐 20평대 아파트죠. 직전 매매 가격이 1억 6,140만 원보다 1,800만 원 비싼 1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불안하지 않나? 그래 이렇게 불안하시면 여러분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드셔야 돼요. 물론 비용이 좀 듭니다만은 불안하게 사실 필요는 없죠. 최근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400억이었는데 2020년에 4,600억, 그 다음에 2021년에 5,700억. 내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이 보험을 쓰게 되는 사고 금액이라는 게 이렇게 늘고 있고 이것도 좀 약간 문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의로 이렇게 나는 정말 뭐랄까 이 전세를 잘 보존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간혹 이걸 악용하는 어떻게 악용이요? 난 이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은 2억짜리예요. 네. 전세 3억 계약해. 이건 개인 간 거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집주인이란 애가 그냥 짜고 그냥 뭐 돈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보험으로 3억 받는 거지. 그 보험 사기잖아. 일종의 보험 사기 같은 거죠. 근데 그런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험 사기 걸리면은 형사처벌일 걸. 그거는 근데 잘 안 걸리니까. 안 걸린다. 네. 그 나는 왜 그런 걸 한 번 들은 바가 없지. 아유, 그 지금 문제 있습니다. 많아요? 네. 하기야 이 보증보험 이거 하는 데라는 게 사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니까 네네네. 이거 큰 범위의 국민의 혈세인데 그러면 혈세예요, 네? 이거. 엄벌해야 되겠네. 네, 엄벌.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리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잖아요. 정프로 네.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심하셔야 된다라게 하고 얘기하는 배경이 이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게 전세금은 비교적 오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니까 그죠? 그렇죠. 전세금도 따라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이제 하락세를 하면 이게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세를 구하실 때 이 전세 그 임대인의 그 부채를 잘 보셔야 된다는 여기. 네네네. 뭐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다 기재가 돼 있겠습니다만 그거마저도 불안하시면 이 보증보험을 꼭 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네.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